이번에는 동명사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게끔 바꿔주는 걸 얘기하죠. 기본 개념은 워낙 자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명사 부분이 문법 문제에서 나온다면 크게 3가지 정도를 주의해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예상했듯이 투부정사와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투부정사는 똑같이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데 이 명사 역할을 할 때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긴 게 똑같은 현재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로 동사에 ing를 붙이는데 분사는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잘 살펴본 다음에 그 ing의 부분이 명사 역할을 하는지 혹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 투부정사에서도 이번에 to have pp 나올 때 좀 헷갈렸는데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부분인데 수동태가 돼서 being pp 형태가 된다거나 완료형이 쓰여서 having pp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주의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1번에 동명사는 동사의 ing 형태로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인다.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 구성 성분 자리에는 당연히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문은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굳이 하나하나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는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목적어 자리인데 타동사의 목적어냐, 전치사의 목적어냐를 나눴습니다.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한다면 동사가 바로 목적어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동사 바로 뒤에 오는 목적어, 이 자리에 ing가 들어간 그런 문장 형태를 얘기하죠. 전치사의 목적어란 전치사의 존재 이유가 갈 곳 없는 명사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의 자리가 있는데 이 명사의 자리를 문장 구성 성분으로 얘기하자면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목적어 자리에 ing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에서도 I'm interested in 이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listening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런 형태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데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 거품이고 그리고 you 주어, can watch 동사, me 목적어 그리고 running 요 마지막 부분은 나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왔죠? 여기에서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 분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설명을 한번 보면 목적격 보어로 쓰이지 않는 동명사, 동명사는 목적격 보어로는 쓸 수 없다.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주 예외적으로 극소수의 동사들은 오형식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명사 형태를 쓰는 동사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선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지각동사라던가 우리가 좀 예외적으로 기억해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를 쓰는 동사는 거의 대부분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가 작은 1번을 넘어갔는데 한번 살펴보면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 여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에는 일단은 셀 수 없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쓰이지만
동명사도 아주 간혹 가다가는 진주어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가 기본 개념은 가주어, 진주어 개념은 투부정사에만, 더 크게 얘기하면 투부정사와 대절에만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구조에서 간단한 문장 구조에서는 동명사 구도 가주어, 진주어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볼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하지만 아주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볍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나오는데 별표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동명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였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로 동명사 앞에 쓴다. 일단 투부정사랑 비교를 해보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기본적으로는 for. 그런데 만약에 이 투부정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에는 of 플러스 목적격 형태였습니다. 이 투부정사 앞에 for이나 of를 쓰는 형태였죠. 그런데 동명사의 경우에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would you mind 하면 당신은 싫습니까? 꺼려합니까? 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뭐가 꺼리냐면 창문을 여는 것. 그런데 이 오프닝을 하는 동작이 당신이 아니라 내가 창문을 열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 오픈한다는 요 동작의 주체를 따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요 동명사 바로 앞에 목적격 혹은 소유격을 쓴다 라는 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표현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같은 경우에는 for이나 of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에 잘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ing 바로 앞에 my나 me를 쓰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와닿지 않는 거죠. Would you mind me 하면은 이 me가 요 동사의 목적어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눈에 잘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한번 읽어보면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소유격으로 쓰지만 구어체에서는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원래 예전에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명사일 때에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my, his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대명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을 쓴다거나 할 때에는 소유격으로 쓴다는 건 ing 바로 앞에 예를 들어서 탐이 뭐 창문을 연다라고 할 때 탐을 소유격으로 쓴다면 탐스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s까지 써줘야 일반 명사의 소유격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발음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격으로 쓰자. 실제로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목적격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의미상의 주어가 부정대명사,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떠한 대명사이거나 무생물이거나 추생명사일 때에는 목적격으로 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목적격으로 쓰는 경향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문도 I'm afraid of 한 다음에 she, hers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과 소유격이 같기 때문에 her living alone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I was angry at 한 다음에 his 혹은 him breaking the promise 약속을 어겨서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4번에는 보면 she is proud of 한 다음에 동명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없어요. 그녀는 자랑스러운데 의사가 되어서 자랑스럽다.
여기에 그녀 스스로가 의사가 되어서 자랑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녀가 의사가 된 거니까 her를 쓸 텐데 이 문장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투부정사도 비슷한 개념이 나왔는데 의미상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 동명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일치할 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데 여기에 굳이 다른 의미상주어가 없다면 이 사람이 의사인 거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명사의 부정형은 동명사 앞에 투부정사랑 똑같죠? not 또는 never를 쓴다. 모든 준동사구, 그러니까 동사에서 파생된 투부정사라던가 분사라던가 동명사는 모두 부정형일 때에는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입니다. 투부정사도 not to, never to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죠.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not ing, never ing를 쓰면 됩니다. I'm sorry for not having written a letter. 편지를 쓰지 못해서 미안해. Please understand he's never telling the truth.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의미상주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정이 오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왔죠. 만약에 의미상주어랑 부정형이 둘 다 왔는데 순서가 헷갈린다면 무조건 not은 ing 바로 앞에, 무조건 바로 앞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비교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닛에서 나오는 부분은 목적어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목적어랑 관련해서 어떤 동사가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를 취하는지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는지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계속했기 때문에 개념은 모두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내가 헷갈렸던 혹은 지금 다시 보니 생소한 그런 동사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개념을 조금 더 견고하게 쌓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적어랑 관련해서는 카테고리가 크게 4가지가 있죠. 일단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허락하는 동사. 두 번째로 동명사만 목적어로 허락하는 동사. 세 번째 정말 착한 동사죠. 둘 다 가능.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고 거기다가 의미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아무거나 써도 똑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둘 다 가능은 하지만 어떤 형태,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차이가 생기는 그런 동사들이 있죠. 요 4가지 카테고리로 동사들을 나눠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보면 1, 2번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동명사나 투부정사 중 하나만의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동사들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보니까 좀 생소한 게 있다 싶은 동사들이 있으면 따로 요번에 기억을 더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want라는 동사는 당연히 뒤에 to가 온다는 거 외워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많이 써서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매우 기본적인 동사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외워지지 않는다면 억지로 의식적으로 외우려고 하겠지만 문장을 통해서나 입에 좀 많이 붙여서 enjoy ing, want to, finish ing, hope to 이런 식으로 뒷부분까지 붙여서 많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이긴 하지만 아주 만약에 문제에 한 번씩 나온다면 당황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00% 딱 들어맞진 않지만 주로 이제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 ing를 쓰는 동사가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은 목적어 부분이 주로 미래지향적인, 미래랑 관련된 부분이거나 조금 더 의지가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한다는 want, hope 이런 것도 이제 원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원한다는 건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표현입니다. 반면에 동명사는 조금 더 이미 진행 중인 일일 가능성이 있고 의지랑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enjoy 무엇 enjoy ing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일반적인 개념이라서 좀 해석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는 것을 즐기다라는 의미가 되고, 특히 finish, give up 이런 류의 동사들도 이제 무언가를 반드시 시작을 해야지만 포기한다거나 끝낸다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큰 거죠. 여기 반대로 동명사는 의지가 딱히 없다까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워두는 게 가장 속편하지만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날 때를 대비해서 요걸 기억을 해두면 좀 찍더라도 그래도 정답률이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한번 해두고, 그 다음에 밑에 스탑 동사가 나옵니다. 스탑 동사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스탑은 동명사만 취하는 동사라는 거. 그런데 책에 따라서 스탑을 요 두 가지 다 가능한,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는 이 부분으로 넣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보통 1, 2학년까지는 이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에 스탑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정확하지 않은, 하지만 아직 좀 기초 레벨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넣어두는 케이스입니다. 기본 개념 자체는 스탑은 동명사 목적어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그만두다 라고 하면 요 스탑도 멈춘다는 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니까 멈춘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stop ing를 쓰면 요 ing가 스탑의 목적어가 된다라는 개념이고, 그런데 이제 밑에 카테고리로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스탑 다음에 간혹 가다가 순서상 어쩌다 보니 투부정사가 바로 뒤에 오는 경우가 자주 있단 말이에요. 문장을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는데 생략된 겁니다. 앞에서 어떤 맥락에 의해서 뭘 멈추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멈추는 이유가 뭔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왜 멈추는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기 위해 어떠한 목적어를 멈추다 라는 의미로 스탑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가 눈으로 보기에는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쓰이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의 차이는 구분을 해둬야 됩니다. 무엇 하는 것을 멈추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스탑 동명사는 하는 것을 멈추다. 스탑 투부정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멈추다.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면 Mike stopped talking 하면 요 동작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멈추다의 의미예요. 그런데 Mike stopped 한 다음에 to talk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순 없지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고 있던 다른 무언가를 멈추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일하는 걸 멈추다, 걷고 있었다면 걷는 것을 멈추다 등 어쨌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목적이 되어지는 목적어 역할을 그만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문제 풀 때에는 중요한 건 해석을 잘해서 ing냐 투부정사냐를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둘 다 취할 수 있는 동사지만 첫 번째는 매우 착해서 의미 차이도 없는 동사들입니다. 얘네는 매우 착해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에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둘 다 나올 때는 잘 쓰지 않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재미있다고 볼 순 없지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like라는 동사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like는 둘 다 가능인데 아까 나왔던 동사 중에서 dislike, like의 반대말인 dislike는 ing만 취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앞에 뭔가 접두사가 붙어서 반대 표현이 되거나 하면 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like와 dislike는 뒤에 취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부분의 설명도 한번 읽어보면 동사 intend 역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를 많이 쓴다. 이런 부분은 문제에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요 개념을 한 번 더 가져와서 구분을 하면 조금 더 좋죠. 이제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인데 remember와 forget new는 동명사가 오면 기억하거나 있는 것인데 투부정사가 오면 미래의 일을 기억하거나 있다. 투부정사가 오면 미래에 있는 일을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잠깐 까먹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동명사가 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혹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일을 과거에 한 일을 잊고 있거나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regret은 후회하다인데 ing가 일단 오면 과거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을 후회하다의 의미가 되고 투부정사가 오면 원래 의미대로라면 미래에 대한 일을 후회를 해야 되지만 의미상 맞지가 않죠. 후회를 미리 할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뜻으로 무엇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try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포함이 돼서 try to를 쓰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의지를 가지고 해보다 라는 뜻이 되고 try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의지는 딱히 없어요. 시험 삼아서 무언가를 해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표에서 이미 진행 그리고 과거까지 적어두면 조금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헷갈린다면 쌤한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의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동명사의 시제가 나오는데 중요하다고 했었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동명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을 때에는 일반 기본 형태인 동사 원형의 ing. 항상 핵심은 투부정사 할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동명사의 시제가 현재이냐 과거이냐가 아니라 주절의 시제와 같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같을 때에는 일반 형태인 동사 원형 플러스 ing의 단순 동명사를 쓰는데 동명사의 시제가 단순히 과거인 게 아니라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설 때에는 하나 더 과거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having pp 형태의 완료 동명사를 써야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 요 밑에 설명을 한번 보면 대절로 풀어서 이제 표현된 문장이죠. She is proud of that she is honest. 이 문장에서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현재이고 뭘 자랑스러워하냐면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에 자랑스러워하죠. 여기에서 자랑스러운 것도 현재, 그녀가 정직한 것도 현재. 둘 다 시제가 같기 때문에 굳이 동명사에 추가적인 표현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being honest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예문처럼 he denies
그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아니라고 말하냐면 대절로 풀었었을 때에는 이제 지금 말고 과거에 내가 시험을 봤을 때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은 현재예요. 부정은 지금 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과거이죠. 그런데 여기에 단순히 ing만 쓴다면 시제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동명사 부분에 having pp를 쓴다는 것입니다.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헷갈려 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시제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이 문장의 주인은 요 앞에 있는 본동사이기 때문에 요 본동사랑 같은가 요 본동사보다 더 과거인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동명사의 수동태 형태가 나오는데 수동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BPP의 앞부분 비동사에 동명사화 시켜줘서 being PP를 쓰면 되죠. I don't like 한 다음에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being called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being called such a nickname 그러한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사실 수동태 부분은 어려운 건 아닌데 해석을 해서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무조건 ing를 붙이기보다는 혹시 수동태는 아닐지 혹시 시간차가 있어서 having pp로 쓰여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는 관용 표현인데 관용 표현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죠.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것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전치사 to 플러스 ing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들 look forward to 우리가 to 나오면 투부정사에 익숙해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to 플러스 ing 형태일 때에는 이 to가 투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이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도 나와 있어요. 전치사로 쓰인 to를 투부정사의 to로 착각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된다. 실제로 이 부분은 학교 문법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be used to 익숙하다의 뜻일 때의 ing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이 표현도 정말 중요합니다. object to ing 하면 object to는 반대하다 devote to는 어디에 헌신하다 인데 요 다음에 나오는 to도 모두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뒤에 ing 형태가 와야 되는 거 혹은 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외의 표현들 한번 쭉 보면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go ing 우리 go shopping, go fishing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feel like ing, once 혹은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런 표현들은 독해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be worse 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는 cannot help 다음에 그냥 바로 동명사가 오면 무조건 ing 그런데 중요한 게 만약에 cannot help but 혹은 그냥 cannot but이 오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but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명사냐 동사 원형이냐가 결정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It is no use ing 뭐뭐해도 소용없다. 오른쪽 설명 보면 It is no use ing는 It is of no use 투부정사 또는 It is useless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건 차이점을 좀 잘 봐두면 좋은데 no use 다음에는 ing인데 of no use일 때에는 투부정사 그리고 it is useless 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서 뒤에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spend 시간 ing 시간 혹은 돈 ing죠.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돈이 들다.
go on ing 계속 뭐뭐 하다 keep ing랑 같은 뜻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표현들도 기억을 해두면 좋고 have difficulty in ing 그냥 ing 이런 표현들 keep a from ing keep a from ing는 동의어가 맞습니다. stop a from ing, prevent a from ing 모두 같은 뜻입니다. There's no ing 아주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 구조이죠. There's no ing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Make a point of ing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Be on the point of ing 딱 뭐뭐 하려던 점이었다 니까 뭐뭐 하려고 하다. It goes 이건 천일문에 주로 나오는 문장인데 갑니다. Without saying that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고도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서 너무 당연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insist on ing 뭐뭐 하기를 고집하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be used to 관련해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be used to 할 때에는 항상 같이 비교돼서 나오는 게 있죠. be used to ing, be used to 동사 원형, 그리고 비동사 없이 그냥 used to 부정사. 조동사 할 때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be used 다음에 to인데 ing가 왔다는 건 전치사 to이고 전치사 to가 왔다는 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가 왔다는 건 사실상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고 요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하는 수식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use라는 동사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되어진다. 그런데 뒷부분이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그리고 비동사가 없는 used to는 우리가 이 부분 조동사로 간주를 하죠. 조동사로 간주해서 뭐뭐 하곤 했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used to랑 쓰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비슷했죠. 이렇게 세 가지도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